안녕하십니까. 세부 7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워드 넘버 2 두 번째 시간으로서 쉐입 토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토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보통 그 챗GPT 같은 그러한 그 대형 언어 모델에서 그 언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단위를 이제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음절 단위가 되겠죠. 아니면 단어 단위거나 그것을 이 토큰 개념을 이제 쉐입에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쉐입에서의 토큰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만들었던 옥타브와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 초점에, 그러니까 망막의 초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옥타브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옥타브 2고, 이게 이제 옥타브 3, 이게 옥타브 4로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여가면서 옥타브를 만들었는데, 전 시간에는 이제 좀 하이 옥타브하고 로우 옥타브를 좀 섞어서 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상에서 볼 때는 하이 옥타브, 로우 옥타브 이렇게 명칭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네 개의 옥타브로 나누었죠. 이제 그 시프트 알고리즘 같은 데에서도 그때의 옥타브는 이제 옥타브 1, 2, 3, 4로 이런 식으로 명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타브 1, 2, 3, 4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게 스케일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냐 하면은 그 하나의 옥타브에 대해서 심플셀을 가지고 그 폭을 구했죠. 폭하고 이제 엔드 스타핑을 가지고 길이를 나눠서 이제 그 결국은 어떤 영역을 어떤 직선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영역별로 폭하고 길이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폭이 크면 클수록 그게 이제 먼 거리 영역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픽셀이 뭐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 영역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케일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플셀을 가지고 폭과 길이를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그게 이제 스케일별로 이제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갱글리언 셀을 통해서 이제 샘플셀까지 오면은 이제 그 옥타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전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을 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다가 이제 인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RF를 적용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RF를 적용을 할 때 보시면은 이제 그 옥타브 4 이제 가장 이제 그 낮은 해상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옥타브 4 해상도는 물체 판별이 가능할 때까지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뭐 얘기냐 하면은 옥타브 1, 2, 3, 4를 만들 때 사실은 어떠한 그 기준이 없이 계속 그냥 해상도를 줄여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옥타브 4를 어디까지 줄이느냐라는 거에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물체 판별이 가능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이다가 이게 도대체 장미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도까지 줄이면은 그거는 뭐 처리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장미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이게 장미라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려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크게 그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 바이 100 정도 된다거나 이제 그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 바이 100 정도까지 이제 그거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제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에서의 어떤 메모리적인 코딩은 어떤 초점 부분에서만, 즉 하이 옥타브 부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점 부분에 이제 옥타브 이제 4의 크기까지를 이제 초점 부분에서 이제 한 옥타브 4로 100 바이 100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줄이고 난 다음에 옥타브 4에서의 물체가 변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별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 그거를 최대 RF라고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F라는 거는 뭐냐면 리셉티브 필드에서 수용체가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크기죠. 그래서 이 최대 RF 내에서는 이제 그 시즌 1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더 작은 RF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거를 이제
서브 RF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극단적으로 가장 작은 RF는 픽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픽셀 하나는 이제 중심에 위치하는 거고, 픽셀 한 서너 개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거는 픽셀 9개 뭐 그거를 이제 쓰는데, 픽셀 9개가 이제 가장 작은 RF에서 이제 그 최대 RF가 이제 보면은 이제 100 바이 100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서브 RF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RF 이제 1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RF1 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100 바이 100이 넘어서서 이제 뭐 1000 바이 1000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커지죠. 그러면 이 크기가 이제 그 옥타브 1으로 올라가면 올수록 크기가 커지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거냐 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사케드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사케드는 뭐냐면 최대 RF를 이거를 이 어텐션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초점 부분에서의 부분에서의 이 옥타브 1 영역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옥타브라는 거는 뭐냐면은 망막 전체에 대해서 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 시간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켓이라는 거는 뭐냐면 초점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 옥타브를 움직여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 하면은 일단은 100 바이 100 정도로 크기를 줄여 놓으면은 그 물체가 이제 변별이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발생하는 패턴의 개수가 한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크기가 예를 들어서 보면 1000 바이 1000이다 그러면 여기서 패턴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옥타브를 100 바이 100 정도로 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패턴의 개수를 한정을 시키고 즉 리미트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랙탈이라는 이론이 있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랙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큰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작은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이미지들의 모양하고 작은 이미지들의 모양이 같은 어떤 그 패턴을 쓰더라도 그 같은 패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 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 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프랙탈이죠.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이제 모양을 기술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크 이게 다크라고 외우라고 그러셨죠. D는 디멘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R은 리셉티브 필드, 그 다음에 C가 이제 마지막에 클로즈드의 특성인데 클로즈 특성이 바로 이제 프랙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작은 최대의 RF를 계속 마이크로 사켓으로 계속 움직여가면서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같은 더 큰 패턴을 만든다. 그게 이제 클로즈 특성이죠. 클로즈라는 건 뭐냐면 닫혀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 큰 이미지도 작은 패턴들의 조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게 수학적인 용어인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점 부분에서의 옥타브 1, 2, 3, 4는 이런 식으로 패턴 인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옥타브 1, 2, 3, 4를 구하고 물론 이제 초점 부분에 대해서의 옥타브 1, 2, 3, 4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1, 2, 3, 4를 구하고 이제 심플셀을 가지고 이제 폭하고 구간을 길이를 구하고 나면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세선화를 통해서 그거의 어떤 대충의 어떤 모양을 이제 근사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색깔별은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교차되는 부분, 끊어지는 부분에서 끊어지는 부분까지는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쭉 이런 색깔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세선화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세선을 가지고 그 세선을 전부 이제 구간별 직선으로 근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 약간 구부러졌는데 그냥 하나의 그냥 선으로 취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꺾어줬죠. 그래서 구간은 이제 4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밝은 연두색으로 표시된 요 구간 하나하고 요 구간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요렇게 요 콘투어선은 요 구간하고 요 구간 두 개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요런 것들은 이제 하나로 이루어진 선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구간별로 이제 직선 구간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곡선이라도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 즉 구간별 직선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직선에 해당되는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나면은 그 다음에가 이 나눈 구간들이 이제 최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요 최소 단위. 그러니까 최소 단위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 면을 봤을 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최소 단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선은 선끼리 면은 면끼리 이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것끼리 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고 하면은 뭐 중간에 끊김이 없는 어떤 그러한 이 선을 이렇게 이을 수도 있죠.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이제 네 개를 이제 이을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요하고 요거 두 개를 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그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서리, 이게 직사각형의 한 문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나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서브 RF들을 이제 그 키워가면서 어떤 그 서브 RF에 들어온 각각의 직선 구간들 중에서 어느 쪽을 내가 이어야지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까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해가면서 학습된 누적치가 있겠죠. 그 누적치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는 여기서 밝은 연두색으로 표시된 하나의 구간, 그 구간이 가장 작은 단위고, 그 구간들을 이제 그 서브 RF들, 그러니까 최대 RF보다 작은 어떤 그러한 그 안에서의 서브 RF들을 이동해 가면서, 그 다음에 키워가면서 거기서 확률이 높은 것들끼리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뭐 확률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냥 선우선끼리 면은 면끼리였다고 보자고. 그래서 보면은 요거 네 개, 요거 하나, 두 개, 여기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선을 여기서 그냥 이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어서 이거를 밝은 이제 그러니까 녹색으로 표시하고 하면은 두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계속 처음에는 여기는 두께가 컸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점점 줄다가 다시 또 커지다가 다시 여기서 줄어서 거의 끝까지 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컨투어별로 이제 합친 결과를 여기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선은 다시 보면은 아주 여기 하나 구간이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이제 구간이 이어지는데, 그거를 그의 폭을 구해보면 여기서 이제 그 핑크색으로 이제 그린 이제 이렇게 칠한 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점점 가장 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다가 가장 작은 거로 이어지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된 거는 점점 커지죠. 여기도 이제 요 색깔로 된 거 점점 커지고, 이런 경우는 선이 이제 하나로만 직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달팽이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모양도 하나의 그냥 직선 구간으로 이루어지고, 모양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달팽이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폭이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투어별로 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 폭은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고, 요거는 보라색은 이렇게 D자 모양으로 되고, 폭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폭과 길이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을 때 선은 선끼리 면은 면끼리 이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간별 직선을 보고 나서 구간별 직선에서는 이제 폭이 있겠죠? 직선상에서 이제 그 폭에 의해서 그렇게 그 구분이 된 건데, 그 폭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그럼 선과 면을 구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해서, 즉 원하고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선에 가까운 이게 폭이 굉장히 작은 어떤 그런 사각형에 대해서 이거를 예제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를 이제 그 세선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선화를 구한 각각의 구간에서 이제 그거의 폭을 구해보면은, 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폭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폭은 원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원에 대한 중심은 여기인데, 여기서의 이제 폭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거는 이제 다음에,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게 그 하나의 이제 직선 구간이 되는데, 요 직선 구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폭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그 폭을 반지름으로 놓고, 전부 이제 원을 그린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폭을 반지름으로 놓고 이제 원을 그린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직선 구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각이 삼각형처럼 각이 작은 경우에서는 그 폭이 커지는 속도가 이제 완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 어느 정도 거리가 가야지 이제 폭이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폭이죠. 반지름이 커지는데, 이제 이 각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작은 거리만 가도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둔각으로 이런 식으로 커진 가게 되면은 직선에 여기 이제 시작해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도 이제 폭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길이에 대한 그 반지름, 즉 폭의 변해가는 이 변화량을 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면은 아예 이 구간 내에서의 폭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직선은 이제 폭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폭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는 이건 선이고, 폭의 변화가 있는데 폭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면의 각도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면하고 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은 좀 특이하죠. 이런 경우는 이게 사실은 보면 이제 등고선에 의한 그 세선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스네이크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세선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한 방법도 있고, 스네이크 알고리즘 방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네이크 알고리즘 같은 거를 구하면은, 여기서 이제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면에 이제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과 경계선을 접하는 최대의 원을 그려가면서 그거의 중심점을 이어가는 게 이제 스네이크 알고리즘의 이제 세선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원이라는 거는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하면은 여기 원이 있죠. 여기 원의 전체가 꽉 차는 거 하나의 중점만 여기 하나만 딱 지켜요. 점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연두색으로 된 모양이 나오지 않고 그냥 모양이 그냥 하나만 되고 점이 하나가 딱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에 있어서는 구간이 하나의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이제 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세선화 자체가 좀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게, 어떤 디바이스, 즉 NPU를 쓰느냐 GPU를 쓰느냐 CPU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돌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의 선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에 대한 어떤 픽스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전체를 프로그램을 짜고 알고리즘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디바이스부터 정해야지 돼요. 디바이스부터 정하고, 카메라에서 몇 바이 몇 시스를 정할 거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RF는 어디까지 뽑을 거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딱 정하고 나서야지 그 다음서부터 알고리즘을 픽스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은 눈에 망막에 화소수라든가 뇌에서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그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선의 폭이라는 거는 이제 등고선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세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원의 어떤 그 세선을 하면은 점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직선에 대한 그 폭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직선에 의해서 이제 그 직선에 따라서도 선의 폭의, 즉 반지름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살펴봤듯이 이제 구간별 직선이라는 거는 이제 쉐입에서의 토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언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언어를 조합하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즉 뭐 이제 물질적인 면으로 보면 이제 아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토큰은 이제 그 깨지거나 이제 뭐 변경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큰이 이제 단어가 되는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단어별로 이제 되는데, 왜냐면 단어는 깨지지 않으니까. 뭐 한글 같은 경우에는 꼭 단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어미 변화들이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토큰이라는 거는 하여튼 그 처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생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구간별로 나누었었죠. 그 구간별로 나눈 거를 하나의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큰과 토큰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물체의 그 쉐입, 그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구간별로 만들어서 이제 그 폭을 이런 식으로 표시했었죠. 이제 그 보라색, 뭐 하늘색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그거의 중앙선을 이은 어떤 그러한 그 센터 라인, 즉 그 이제 세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결국 심플셀로 처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토큰들이 쭉 다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플셀들에 의해서 이런 토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토큰은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그러니까 컴플렉스 셀에서 이제 그 심플셀들이 이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컴플렉스 셀이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 다시 속도까지 더해지면,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 통째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같은 거는 또 같은 형태의 그 쉐입으로 묶어주는데, 그걸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에서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묶어진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3차원을 거쳐서 4차원까지, 그러니까 타임 영역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쭉 발전이 되고, 그게 이제 다시 또 복잡한 형태로 이제 엮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두뇌에서는 프로세싱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구간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간에는 폭이 있었죠. 그 폭을 전부 없애버리면 이렇게 직선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직선만 남게 되는, 결국 이게 쉐입이라는 거를, 즉 형태라는 거를 이제 골격으로만 표시된 건데, 우리는 이런 것도 보면 사람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죠. 뭐 이렇게 좋아서 뛰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다 인식을 해요. 그럼 이거 사람하고, 우리가 보통에 보고 있는 내추럴 그 사람하고 다른데 어떻게 이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느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별의 어떤 그 스켈레톤만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토큰이죠. 이제 토큰에서 이제 결국 이제 폭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거는 폭까지 포함된 거를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직선은 그냥 스켈레톤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폭이 되면은 이게 거칠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이라는 거가 코너가, 이 토큰이라는 게 뭐가 뭐 정확하게 그 코너가 뾰족한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적당한 선상에서 폭만 이렇게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도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가장 높은 정밀도는 여태까지 세부 알고리즘에서 살펴봤듯이 그거의 포락선, 여기 이 폭들이 나타내 있는, 즉 이제 원들이 나타내 있는 포락선을 가지고 여기서 공률을 구해서 정확한 그러한 모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또렷하게 보는 초점 중에 초점에서는 이러한 포락선으로 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률을 인식을 해서 이걸 정확한 어떤 쉐입하고 이제 매칭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포락선 검출을 위해서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제 세부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포락선 그거를 이제 얻어서 이제 곡률을 선출을 했고 그 곡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패턴을 여태까지 이제 분석을 했었죠. 결국 여기서 이제 패턴 그동안 이 세부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곡률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주장을 했던 게 이게 이 클로스드 패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닫혀진 영역으로 해야지 세그멘테이션이 된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그 세그멘테 이제 폐쇄된 영역의 세그멘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심플 셀과 이러한 컴플렉스 셀을 거쳐서 적당한 면을 얻으면 여기서 이렇게 뚫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토큰에 의해서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된 부분만 우리가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초콜릿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역을 반드시 이렇게 막아야지 되고 그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심플셀을 거쳐서 토큰을 만들고 그거를 다시 합치고 해서 어느 정도 이 포락선을 구하면 클로스드 영역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클로스드 영역으로 표시된 초콜릿 그거를 가지고 곡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큰을 거치고 나면은 드디어 이제 클로스된 영역을 얻고 그 영역에 대한 포락선을 구해서 거기에 대한 아주 완벽한 곡률 패턴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완벽한 정밀도가 아주 완벽한 거기까지 곡률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면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면으로 시작을 해서 포락면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곡률을 얻어서 이제 어느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토큰에 의한 면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컨토에 의한 선인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걸 이제 고호의 그림인데 자화상이죠. 이거를 고호가 그리는 거를 이제 이 고호 그림을 이제 제가 이제 예로 들은 건 뭐냐면 이게 전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은 없고 이제 이렇게 면을 물감으로 이제 면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면을 이제 단위로 삼는 이게 전묘법이죠. 그 전묘법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걸 여기서는 면이 중요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선화를 통해서 이제 전부 토큰으로 바꾸면은 전부 면과 면들이 전부 수만 개의 동그라미로 다 바뀔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토큰을 그 동그라미 들여서 토큰을 구해내고 다시 그거를 뭐 이제 선끼리 면은 면끼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음양끼리 또 이제 엮고 요건 이제 양이고 요건 음이겠죠. 그러니까 음양끼리 엮고 그걸 또 속도별로 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고 이러한 전부 이제 엮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전부 이제 갱글리온 셀만 가지고 해가지고 선만 얻어봤어요. 컨투어죠. 이건 컨투어로 온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여태까지 곡률을 이거 가지고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컨투어를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들의 그냥 랜덤한 선들의 그냥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기계가 보면은 뭐 이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고호가 보여요.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보더라도 꼭 고호가 아니라 어떤 코스염이 달려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 얼굴처럼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유니크한 그런 패턴, 눈 패턴이나 코 패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선 처리를 해서 즉 컨투어별로 곡률을 구해서 그 곡률에 의한 패턴들을 매칭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거는 사람이 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 스켈레톤만 표시된 그런 사람의 캐리커처를 보여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두 개를 가지고 다 그러니까 선면 인식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이라는 거를, 즉 쉐입에서의 토큰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느냐, 이 쉐입 토큰이라는 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드디어 이제 제대로 알아보면, 토큰이라는 거는 길이와 폭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큰의 기본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죠. 그거는 이제 세 개인데, 이게 이제 세 개인데 이거는 하나의 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아까도 이거 원이에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원이고, 원은 하나로 이제 이루어져. 이거는 이제 면이에요. 면은 이제 길이에 따라서 이제 폭이 달라지는 거고, 이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지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단위, 그러니까 아톰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 뭐 그러면 쿼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천지인 비슷하게 그러니까 같은 기본 단위, 그러니까 모험을 만드는 이제 기본 단위죠. 천지인이라는 거는 그 이제 그 기본 단위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토큰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적정 구간의 길이를, 이거를 길이를 하나를 그은 다음에 이걸 100%로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n등분을 하고, 이 등분이 크면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이제 세세하게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포랑면이 이런 경우는 이제 포랑면이 이제 좀 러프하죠. 그러지 뭐 이 중간에 변화가 어찌 중간에 변화가 없으면 그냥 끝점 두 개만 이제 잡아도 돼요. 그래서 구간이 많을수록 정밀도가 높아지는데, 그 폭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여기서 그 고점에서 이어는 그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 상대적인 그 이 길이, 직선 길이를 100%로 잡은 거에 대한 상대적인 길이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면선 이렇게 이제 그 토큰 세 개의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천지인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기본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큰을 가지고 이제 두 개, 세 개씩 여러 개씩 이제 연결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연결하면은 이런 모양의 토큰도 만들어지고, 이러면 이런 모양도 토큰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뭐 플라시처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이 선하고 이제 면을 두 개를 이으면은 이런 모양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 길이하고 폭을 변경하면 다양한 모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아까도 그 면의 그 각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를 왕창 줄이고 폭을 왕창 키우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 경우 이제 둔각도 되고, 이런 경우는 이게 적당히 배치하면 직각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얇게 뽑으면은 이제 뭐 예각도 되고 뾰족한 화살촉처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폭을 조정을 하면은 뭐 가는 선도 됐다가 굵은 선도 됐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조합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직선은 무조건 직선으로 하나의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통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직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구간 내에서는 이것은 토큰이고, 토큰인데 하나의 직선 구간, 이것도 사실은 토큰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토큰 두 개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토큰 두 개가 결합된 건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컸다가 이제 다시 작아졌다 커지다, 이거 토큰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토큰 세 개가 결합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토큰이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서 만들면 아주 다양한 토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이러한 뭐 이게 결국은 한 직선 구간 내에서 결국은 뭐 작아졌다, 폭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뭐 심한 경우는 뭐 하나의 그 직선 내에서 뭐 10,000번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 폭이 그런 경우는 뭐 우리 눈에 뭐 이게 잘 보이지, 그런 도의 그 해상도로는 보이지도 않는 거고, 아마 끼케야지 한 대여섯 번 정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토큰이 거의 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큰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쉐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토큰을 구하고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쉐입이라는 거는 이제 토큰들의 결합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선의 선끼리 면의 면끼리 이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음양 결합하고, 그 다음에 속도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영역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한 영역을, 나 용역을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단위로 요런 걸 세그멘트 할 거야 라고 하는 영역 단위로 잡고, 그 영역의 포랑면을 구하면 결국 곡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원은 하나의 이제 토큰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은 요런 세 개의 토큰이 합쳐지면은 이게 저게 돼요.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사각형은 요 네 개의 토큰이 합쳐지면 되는 거, 이거 그냥 선처럼 보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초승달 모양의 토큰은 가운데가 원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그 날개가 비슷하게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이루어지면은 달 모양이 이제 될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세 개를 갖다 붙이면 완벽한 달 모양은 안 나오죠. 근데 달 모양을 완벽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포락면을 구해서 포락선을 구해서 그거에 대한 공률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대강의 영역, 즉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대강의 영역을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폐곡면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영역을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확한 공률에서는 이제 포락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물방울 모양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 되는 거겠죠. 이게 결국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게슈탈트 법칙에서 이제 심플리시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양을 봤을 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니까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정사각형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심플리시티라고 그랬는데 게슈탈트 법칙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토큰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팩맨 같은 경우인데, 여기 가운데 이게 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여기 남는데, 요 빈 공간 두 개가 남죠? 요 빈 공간 두 개는 요러한 원으로 이제 두 개가 이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십자가 모양 적십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운데 큰 원이 하나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여기 코너마다 이제 전부 토큰 하나씩이 이제 결돼서 결국 이제 여기 원이 이제 가운데 위치되고 요러한 모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러한 모양은 대충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충적인 어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정확한 거는 이제 곡률로 하면 이게 정확히 90도 이제 정확하게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것만 가지고 이 토큰의 어떤 결합만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눈이 나쁜 사람들은 뭐 개나 고양이도 눈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요게 형태가 이제 곡률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런 이 토큰의 형태로만 게 희미하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코너가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물건의 그러니까 쉐입의 이제 형태의 어떤 정확도를 잡아가는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쉐입들이 얻어지게 되면은 그 쉐입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쉐입을 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따지겠죠. 이 정확한 쉐입을 가지고 옆에 또 다른 쉐입, 이 쉐입과 옆에 있는 쉐입을 두 개를 음양을 조합을 해서 음양을 결합하는, 그 음양을 결합할 때는 이제 에지가 있어야지 되겠죠. 에지가 있는 거는 음양을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에지가 정확한 에지가 없이 쓱 밝아지거나 싹 어두워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는 건데, 결국 그렇게 이제 음양을 결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라데이션은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움직임 속도까지 결합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